올해는 그야말로 한국의 해가 아니었나 싶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유독 높아졌습니다. 케이팝이야 이미 워낙에 유명했었지만 한국 드라마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해가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집콕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등의 플랫폼에 날개를 달고 전 세계 가정 곳곳을 장악했습니다. 그중 오징어 게임은 인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흥행한 드라마가 됐고, 온갖 비이성적인 종교색이 난무했던 지옥은 공개 하루 만에 오징어 게임을 뛰어넘더니 종교가 가장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 공개 직후부터 1위를 빼앗기지 않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연말 크리스마스에 공개하려고 꽁꽁 숨겨뒀던 한국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꽁꽁 숨겨뒀던 진짜 끝판왕이자 얼굴 끝판왕 정우성이라는 남자를 앞세운 이 드라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올 2021년 전 세계 SNS는 한국이 다 해먹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이용된다는 트위터는 자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2021 Only on 트위터를 발표했는데요.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인물은 BTS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5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인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죠. 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트윗 1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트윗 2위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톱스타의 저력을 여지없이 보여줬는데요. 특히 멤버 정국은 트위터 역사상 300만 좋아요, 5개 트윗을 가진 세계 최초이다 유일한 인물이라는 대기록을 써내렸습니다. 이런 기록은 유럽, 아랍권, 인도, 북미 할 것 없이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는데,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국은 구글, 유튜브, 텀블러, 핀터레스트, 트위터 등과 같은 미디어 플랫폼에서 수년 동안 1위에 랭크되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이돌만 인기를 끈 것은 절대 아닙니다. 9월에 개봉해 전 세계 시청자를 그야말로 미친듯이 끌어모은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TV 프로그램 3위에 올랐고, 김연경 선수와 안산 선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여성 스포츠 선수 부문에서 각각 1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물 분야에서 BTS가 있었다면 TV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9월 23일 첫 1위에 오르더니 11월 7일까지 46일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공식 집계된 시청 가구 수가 무려 1억 4,200만인데 러시아 전체 인구 수와 맞먹는 가구가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겁니다.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 애인 등과 함께 봤다고 가정했을 때 시청자 수로 따지면 그 몇 배는 뛰어오를 것이고, 여기에 불법으로 시청한 중국인들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한 곱하기가 더해지죠. 덕분에 공개 후 28일 동안 시청 시간이 무려 16억 5,045만 시간으로 18만 8,400년을 오로지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는 데 소요된 건데요. 무엇보다 지금껏 전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고, 영국 BBC는 자막을 통해 영상을 보는 것을 극도로 귀찮아하는 영국에서도 수천만 명이 시청했다는 것은 TV 시청 문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덕분에 믿고 보는 한국 콘텐츠라는 인식이 생겨났죠. 올해 유독 한국 드라마로 달콤한 꿀을 맛본 넷플릭스가 올해의 주인공이 될 드라마 한 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려 얼굴 끝판왕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제일 전면에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홍보 중인 고유의 바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컨텐츠에 무려 7,700억 원을 투자했고, 2021년에는 한 해만 5,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공개 일정 등 모든 전권을 진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올해의 주인공을 장식할 마지막 작품에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올해 개봉한 오징어 게임, 지옥, 킹덤 아신전, DP, 마이네임 등 인기 있을 만한 시리즈는 전부 여름부터 가을 시즌으로 몰았는데,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겨둔 작품이 바로 고요의 바다입니다. 보통 시상식에서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그런 이유로 시상식의 대상은 항상 제일 끝에 수상하며 그 주인공은 모든 배우들의 제일 마지막 소감을 담당하죠. 고요의 바다가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올해의 주인공이자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작품인 겁니다. 그리고 공개 일정을 무려 모든 영화사가 가장 큰 홍보비를 쏟아붓는다는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로 결정했으니 넷플릭스가 얼마나 힘을 주는 작품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죠. 사실 고요의 바다는 공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독특한 소재 때문이었죠. 한국에서 공상과학 영화를 일하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올해 초 넷플릭스는 승리호라는 영화로 짭짤한 재미를 봤습니다. 송중기의 부활이라는 타이틀로 관심을 받았는데, 영화관이 아닌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면서 모두를 당황시키기는 했으나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1위를 찍어버렸습니다. 순 제작비 240억 원에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SF물이지만 헐리우드 제작비의 5분의 1로 완성시켰으나 고퀄리티에 전 세계가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런데 승리호에서 재미를 본 넷플릭스가 다시 한번 한국형 SF물 고유의 바다에 조용히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스팅된 배우가 무려 킹덤의 여자 주인공 배두나, 오징어 게임에서 딱지치기로 싸대기를 신나게 날리면서 신스틸러로 활약한 공유, 그리고 오랜만에 브라운관에 등장한 이준과 오징어 게임에서 제대로 된 악역으로 인기를 끈 허성태까지 라인업이 후덜덜합니다. 여기에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무려 정우성입니다. 제작자로 변신한 정우성은 7년 전 우연히 본 최양용 감독의 단편을 보고 장편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작품은 2014년 제13회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큰 호평을 받은 최양용 감독의 동명 단편영화를 시리즈로 만든 작품인데, 특이하게 정우성이 제작자로 최양용 감독이 다시 감독을 맡았죠. 고유의 바다는 필수 자원이 고갈되어 황폐해진 2075년 지구를 배경으로 특수임무를 받고 달에 버려져 폐쇄된 한국의 연구기지로 떠나는 최정예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황폐화된 지구를 구할 단서를 찾는 모습을 그렸죠. 이 제목에 등장하는 고유의 바다는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이 실제로 걸었던 장소입니다. 공개된 예고편에 따르면 광활한 우주,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달의 모습과 정예 요원들을 감싼 정체불명의 안개는 폐쇄되었던 발의 기지가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강렬한 미스터리를 예고합니다. 우주 생물학자 송지한, 탐사대장 한윤재, 수석 엔지니어 류태석, 팀닥터 홍가영, 보안팀장 공수혁, 우주선 조종사 김선은 발의 기지로 보내져 24시간 내에 중요한 샘플을 회수해오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기지에서 의문의 생체 신호가 감지되면서 대원들이 한 명씩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대원들이 전부 살아 돌아갈 확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고를 흥미있게 다룰 계획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의 배경이 달이라는 미지의 세계인 만큼 달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LED 패널을 이용한 버추얼 프로덕션 기법을 활용했다고 하죠. 단순히 화면에 그림이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도 달라지는 최첨단 방식을 사용해 훨씬 더 사실적인 달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장장 2년에 걸친 프리프로덕션과 1년간의 후반 작업이 더해지면서 완벽에 가까운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넷플릭스가 1년 동안 꼭꼭 감춰둔 드라마가 공개되기 전부터 대박 드라마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세력들의 태클이 염려됩니다. 역시 중국인데요. 이 드라마 예고편에서 허성태 배우는 발의 기지입니다 라는 대사로 달에 버려진 한국 기지의 이름이 발의 기지로 등장하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이 이 발해라는 단어를 두고 꼬투리 잡을 것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중국이 2002년부터 고구려는 중국의 동북 변경 지역에 있는 하나의 지방정권이라는 역사 왜곡 동북공정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중국이 자신들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고구려가 망하고 그 후 세워진 발해는 당연히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해는 한국 역사입니다. 668년 고구려가 망한 뒤 대조영은 당나라의 한 도시로 끌려가 살고 있었습니다만 696년 대조영은 당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살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데리고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가 도착한 길림성 부근 동모산에 성을 쌓고 나라를 세운 뒤 스스로는 진국왕이라고 칭했는데, 당나라 역사책인 신당서에는 713년 당나라가 관리를 파견해 대조영을 발해군왕에 책봉하고 이때부터 말갈이 아닌 발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해는 통일신라와 함께 남부국 시대를 이루고 한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성했었죠. 그런데 만약 중국이 이 발해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켜버리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계승한 중요한 역사가 하나 사라져버립니다.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했지만 발해 역시 왕 스스로 고려왕이라 칭하고 국호도 고려로 칭했을 정도로 고구려를 개성했습니다. 고구려에서 태어난 대조영이 고구려 주민들과 세운 국가인 만큼 한국 역사임이 명확한데 이를 중국이 왜곡하는 중인 겁니다. 분명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것이 확실시되는 고유의 바다에 발해 기지가 등장하면 중국은 또 물고 늘어질 텐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BTS가 제대로 애국자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매주, 매년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는 BTS는 올해 발매한 버터에 이어 퍼미션 투 댄스로 또 한 번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노래에게 빌보드 1위를 바통 터치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3대 어워드로 불리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격인 최고 아티스트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일단 곡만 내놨다 하면 빌보드 점령은 물론이고 SNS를 모조리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덕분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웃지 못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얼마 전 멤버 진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슈퍼참치라는 자작곡을 발표했는데 이 노래 가사 한 줄 때문에 한일 네티즌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노래에는 동해바다, 서해바다, 내 물고기는 어디 있을까라는 기사가 등장하는데 일본 네티즌들이 이 동해바다라고 쓴 가사를 두고 왜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쓰냐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당연히 한국인 가수의 노랫말에 동해를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BTS의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표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진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진짜 애국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전세계 아미가 이런 논란을 알아채고 도대체 동해와 일본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동해의 존재를 알게 됐죠. 일부러 홍보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홍보가 불가능했던 상황에 노래 가사 한 줄로 동해라는 지명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도둑이고 남의 물건을 탐내는 건 도적이며 남의 물건을 내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건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도둑질도 도적질도 사기도 친 적이 없는데 왜 유독 한국 주위에는 한국 것을 탐내는 도둑과 도적과 사기꾼들이 많은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